안녕하세요. 케어 친구입니다. 오늘은 혈압 관리에 대해 천천히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혈압이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혈압은 우리 몸속에서 피가 혈관을 지나갈 때 혈관벽을 눌러주는 힘을 말합니다.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호스를 통해 쭉 나가죠. 그때 호스 안쪽을 미는 힘이 있습니다. 혈압도 그와 비슷합니다. 심장이 펌프처럼 피를 내보내면 피가 혈관을 지나가며 힘을 주게 됩니다. 이 힘이 너무 세면 혈관이 지치고 상할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약하면 어지럽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혈압 수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혈압은 두 숫자로 나옵니다. 위에 있는 숫자는 수축기 혈압, 아래 숫자는 이완기 혈압입니다. 위 숫자는 심장이 꽉 차서 피를 내보낼 때 나오는 압력이고, 아래 숫자는 심장이 쉬고 있을 때의 힘입니다. 보통 120에 80 정도가 이상적인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연세나 몸 상태에 따라 목표 혈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주치의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개인 목표 혈압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혈압은 왜 올라갈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피가 지나가기 힘들어지니 혈압이 오릅니다. 둘째, 소금과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에 물이 쌓여 혈압이 올라갑니다. 셋째, 스트레스와 긴장도 큰 원인입니다. 마음이 늘 조급하고 걱정이 많으면 혈압이 쉽게 높아집니다. 넷째, 운동이 부족하면 몸의 균형이 깨지고 혈관 건강이 나빠집니다. 다섯째, 가족 중에 고혈압이 있는 경우 체질적으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섯째, 비만, 흡연, 과음도 혈압을 올리는 큰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콩팥 질환이나 갑상선 문제 같은 기저질환, 그리고 어떤 약들 때문에 혈압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혈압이 높을 때 몸에서 어떤 신호가 올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무 느낌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없는데도 혈관이 조금씩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뒷목이 뻣뻣하고 무거운 느낌, 이유 없이 두통이 반복되는 경우, 어지러움, 얼굴이 달아오르는 느낌, 가슴 두근거림, 숨이 차거나 코피가 잦은 경우가 있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는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반드시 혈압기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혈압을 오래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중풍 위험이 커집니다. 심장에도 부담이 쌓여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도 약해질 수 있고 눈의 망막이 상해 시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고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예방과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고 아침 약 먹기 전이 좋습니다. 저녁에도 같은 시간에 재면 더 좋습니다. 등을 등받이에 기대고 발은 바닥에 편하게 두고 5분 정도 쉬었다가 재세요. 팔꿈치는 심장 높이로 맞추고 커프는 맨살 위에 감습니다. 2번 재서 평균을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숫자는 공책이나 휴대폰 메모에 날짜와 함께 기록해주세요. 둘째, 짠맛 줄이기입니다. 국물은 반만 드시고 젓갈, 장아찌, 라면, 국물은 가능한 적게 드세요. 외식할 때는 소스는 따로 달라고 하시고
반만 찍어 드시고 김치도 물에 살짝 헹궈 드시면 나트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음식 맛은 싱겁지만 건강은 더 든든해집니다. 셋째, 채소와 과일을 매일 드세요. 잎채소, 나물, 바나나, 제철 과일이 좋습니다. 통곡물, 견과류도 도움이 됩니다. 단, 당뇨가 있으시면 과일 양은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 조절하세요. 넷째, 움직임을 늘립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자전거, 실내 스트레칭 같은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 5일, 하루 30분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한 번에 30분이 힘들면 10분씩 3번 나눠도 됩니다. 계단 오르기, 집안일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평지 걷기나 실내 자전거처럼 관절에 무리가 적은 운동을 선택하세요. 다섯째, 체중 관리입니다. 배둘레가 많이 늘면 혈압이 오르기 쉽습니다. 밥과 빵, 면 같은 탄수화물 양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천천히, 꾸준히 3개월, 다음은 6개월 단위로 줄여나가면 됩니다. 여섯째, 금연과 절주는 정말 중요합니다. 담배는 한 모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술은 가볍게, 자주 마시는 습관도 혈압을 올립니다. 가능하면 주 2회 이하, 한 번에 소량으로 줄여보세요. 본인의 의지와 함께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일곱째, 스트레스 돌보기입니다. 숨을 천천히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하루에 몇 번씩 해보세요. 좋아하는 음악 듣기, 햇볕 쬐며 산책하기, 감사일기 쓰기처럼 마음을 풀어주는 습관이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잠도 중요합니다. 밤에 7시간 전후로 자고 낮잠은 20-30분 이내로 짧게 하세요. 여덟째, 약 드시는 분들은 꼭 규칙적으로 복용하세요. 혈압약은 증상이 있을 때만 먹는 약이 아닙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드셔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임의로 끊으면 혈압이 갑자기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걱정되면 혼자 중단하지 마시고 꼭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세요. 아홉째, 합병증 점검입니다. 1년에 한 번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안과 검진을 하시면 좋습니다. 중풍, 심장병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와 고지혈증이 있다면 더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10번째,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알려드릴게요. 장 볼 때 식품 겉면의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기, 집에 작은 계량 스푼을 두고 소금 사용량을 눈으로 확인하기, 김치와 국은 작은 그릇 사용하기, 외식은 일주일 2번 이하로 줄이기, TV 보면서 종아리 펌핑 운동하기, 물은 조금씩 자주 마시기, 카페인 커피를 줄이고 디카페인이나 보리차로 바꾸기.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혈압을 차분하게 내려줍니다. 혹시 혈압이 너무 높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심한 두통, 말이 어눌해짐,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짐, 가슴이 아주 답답하고 통증이 몰려올 때는 지체하지 말고 바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이러한 신호는 뇌나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참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먼저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혈압 재기, 국물 반만 먹기, 10분 걷기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다고,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저는 언제나 어르신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